포구라는 작은 고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마다 처녀를 산재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죠. 금기를 깨면 바다에 재앙이 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새로 부임한 판관 한원택은 이걸 참지 못합니다. 금지된 쇠를 두드리고 금지된 기와를 깔고 마침내 절벽의 굴에서 무언가를 끌어냅니다. 그것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바뀌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종연간 무과에 급제한 양반 한원택이 경상도 남해현 판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원택의 눈이 좁혀졌어요. 지붕의 기와가 유난히 엉성했습니다. 처마 끝이 밧줄로 매달려 있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원택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을 안의 집들은 죄다 초가였어요. 못 하나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들보가 나무쇠기와 밧줄로만 엉겨 있었죠. 관아의 창고도 누정도 기와 한 장 없었어요. 쇠솥도 쇠낫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전 만복이라 하던가. 원택이 부르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예, 판관님.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고을이 이런가? 기와도 쇠붙이도 죄다 없으니. 아, 예. 바닷바람이 워낙 세서 말입니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기와가 오래가지 못하고 쇠는 녹이 슬어서요. 바람이 그렇게 셀 리가. 원택이 눈을 좁혔어요. 만복의 말은 자꾸만 자신을 피해갔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저 장터를 보시게. 집신과 토기만 팔리지 않았나? 대장간이 문을 닫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원택이 가리켰습니다. 장터 끝 건물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고 연기 한 줄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으실 것 없으시고 고을 일만 보시면 되옵니다. 만복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판관님이 아실 것 아닙니다. 뭐라는 거냐, 이놈아. 저희들의 풍속입니다. 만복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는 그렇게들 살아왔거든요. 원택은 만복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죠. 그날 밤 바닷바람이 세찬 울음을 내며 불어왔습니다. 원택은 관아의 창문을 통해 고을을 내다봤어요.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창문들이 닫혔고 불도 꺼졌습니다. 뭐가 있는 건가? 원택이 혼잣말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원택은 포구 주변을 직접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걸었죠. 집들이 절벽에서 멀어질수록 더 초라했어요. 아이들은 해가 지면 바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원택을 피해 몸을 숙였습니다. 뭔가 있다. 원택의 입가가 굳어졌어요. 며칠 뒤 새벽 관아 앞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땅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손가락이 흙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놔두시오. 제발. 여인의 이름은 복실이었습니다. 향리들이 한 처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처녀의 이름은 정이었습니다. 정이는 저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이 죽어 있었죠. 뭐 하는 짓인가? 원택이 달려 나왔습니다. 향리들이 몸을 굳혔어요. 이 처녀를 어디로 데려가려는가? 판관님, 이것.
향리들이 입을 떨었습니다. 관아의 명으로 처녀를 바다에 드릴 곡물로 정했거든요. 곡물이라고? 원택이 복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실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이 처녀가 정이냐? 복실이 끄덕였습니다. 예, 제 딸 정이요. 나이가 몇인가? 원택이 향리에게 물었습니다. 정이의 나이와 신분을 장부에서 찾아오거라. 잠시 뒤 원택은 정이의 호적을 대조했어요. 정이는 16살, 혼인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가 언제부터 곡물로 지정되었는가? 사흘 전입니다. 향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문이 있나? 그건 향리가 침묵했어요. 공문이 없다는 말이냐? 공문이 없습니다. 원택이 향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건 불법이다. 정희, 너는 관아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원택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어요. 50이 넘은 노인들, 장정들이었습니다. 하나둘 몰려들다가 결국 수십 명이 관아를 둘러쌌습니다. 판관님, 이건 안 됩니다. 마을의 이장이라 불리는 노인이 나섰어요. 제발 저 처녀를 내보내 주십시오. 뭐가 안 되는가? 저 처녀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이라고? 포구의 배들이 무사히 돌아오려면 해마다 바다에 신께 드려야 합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원택이 묻었습니다. 이건 우리 포구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다른 노인이 말했어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아는 일입니다. 원택이 관아 앞에 군졸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거라. 그리고 정의를 감방에 두지 말고 관아의 다락방에 두어라. 판관님, 이장이 일어나 소리쳤어요. 제발 이걸 좀 보시게요. 이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그림을 꺼냈습니다. 먹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바람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온몸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뭔가? 풍혈의 무언가입니다. 해마다 재를 올려야만 잠잠합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저것을 깨우면 포구가 망합니다. 원택은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림은 손 떨려 지워지는 듯 했어요. 풍혈이라 하는 곳이 있나? 있습니다. 이장이 절벽을 가리켰어요. 해안 절벽에 큰 굴이 있습니다. 거기를 풍혈이라 부릅니다. 그 굴에 뭐가 있는가? 원택이 묻자 이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원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이장이 기어가듯 말했어요.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면 안 됩니다. 원택은 그날 밤 관아의 방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그려진 지도였어요. 풍혈굴은 아래쪽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기하학적 문양이 그려져 있었죠. 보호의 부적처럼 보였어요. 원택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희가 창문을 통해 절벽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 원택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정희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가니까요. 정희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그런 말을 누가 가르쳤는가? 마을의 엄마들입니다. 저한테요. 정희가 다시 절벽을 바라봤어요. 해마다 가야 할 누군가가 나옵니다. 원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이튿날 원택은 교위 정호와 군졸들을 이끌고 해안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파른 길을 내려갔어요. 바위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콧등을 자극했죠. 절벽 아래 넓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바위들이 둥글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지프로 엮은 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단 위에는 술, 마른 생선, 비단 조각이 쌓여 있었죠. 무당패가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나무 방망이가 울렸습니다. 방울이 흔들렸습니다. 무당들의 몸이 꺾여 앞뒤로 흔들렸어요. 가장 앞에 선 무당은 춘월이었습니다. 춘월의 얼굴에는 흰 분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까만 선이 그어져 있었죠. 들려오냐, 저 소리? 원택이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정호가 대답했어요. 절벽이 우는 건가? 아니면 그 안이 우는 건가? 원택이 말했습니다. 절벽 옆 바위 틈에서 람불처럼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나올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휴, 휴, 휴. 멈춰라. 원택이 외쳤습니다. 무당들이 멈춰 섰어요. 춘월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누가 하는 거냐? 저는 남해현, 판관 한원택이요. 원택이 말했습니다. 관아의 명으로 사람을 제물로 삼는 풍속을 금한다. 춘월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어요. 금한다. 춘월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판관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라는 거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춘월이 절벽을 가리켰어요. 저것이 재물을 원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바다에서 바람이 뒤집히고 포구의 배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누가 믿는가?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춘월이 말했어요. 주변의 포구 사람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정들, 노인들이었습니다. 몇십 명이 원택을 둘러쌌어요. 한 사람을 내주면 모두가 산다. 한 장정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우리 포구의 법입니다. 원택이 정호를 돌아봤어요. 저들을 진정시켜라. 정호가 칼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죄를 중지한다. 원택이 다시 말했습니다. 단 위의 모든 곡물을 치워라. 군졸들이 뛰어나갔습니다. 술병을 집어들었어요. 비단을 집어들었습니다. 마른 생선을 담았죠. 춘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춘월이 뛰어나와 원택의 소매를 잡았어요. 판관님, 제발 저것을 풀어주시오. 춘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풀어주라는 건가? 원택이 춘월의 손을 내주었습니다. 저것을, 저 안의 것을. 춘월이 절벽을 가리켰어요. 제가 매일 밤 주문으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이라고? 네. 재물 없이는 주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춘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발, 이제 풀어주십시오. 원택이 절벽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굴의 입구가 보였어요. 검은 구멍이 하나 패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집 한 채만 했죠. 굴 입구에서 차갑고 습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원택은 칼을 들고 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굴 바닥에 검붉은 얼룩이 많았습니다. 피자국이었어요. 저것들은 뭐냐? 원택이 가리켰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입니다. 낡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늙은 무당이 서 있었어요. 명옥이었습니다. 명옥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습니다. 판관님, 저기는 제가 들어갔다 나온 곳입니다. 명옥이 말했어요. 옛날 제가 젊을 때요. 뭘 본 건가? 비늘도 가죽도 아닌 것을요. 하지만 호흡하는 것을요. 명옥이 원택을 바라봤습니다. 그놈이 저한테 주문을 가르쳤습니다. 죄를 해야 잠잔다는. 굴 안에서 바람이 빨려 들어가듯 울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휴, 휴, 휴. 원택이 굴 입구를 막고 있는 집다발을 걷어냈습니다. 안쪽에 낡은 비녀가 떨어져 있었어요. 찢긴 치마폭도 있었습니다. 나무 목걸이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다 벗겨진 것들이군. 원택이 중얼거렸습니다. 판관님, 정호가 다가왔습니다. 보십시오. 굴 주변에 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호가 말했어요. 나뭇가지로 벽을 후빕니다. 쇠로 난 자국은 없습니다. 원택이 굴벽을 살폈습니다. 나뭇가지로 긁은 자국이 있었어요. 깊고 일정한 간격의 자국들이었습니다. 쇠 소리를 싫어하는 건가? 원택이 말했습니다. 쇠울림이 저것을 깨운다. 명옥이 작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기와도 쇠붙이도 쓰지 않습니다. 원택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포구에 기와 없는 집들, 대장간이 다친 이유. 모든 게 이걸 위한 것이었어요. 춘월이가 이걸 알고 있었나? 원택이 묻자 명옥이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명옥이 말했어요. 처녀들을 거두고 공물을 챙기고 마을 사람들을 겁주며요. 그럼 저 안에 진짜 뭐가 있는 거냐? 원택이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명옥이 대답했어요. 자기들도 많습니다. 분신 같은 것들이요. 절벽에서 갑작스레 바람이 빨려 들어가듯 울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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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재단 아래 묻혀있던 집다발이 비틀리기 시작했어요. 바닷모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목을 감싸고 있었죠. 물러서라. 원택이 외쳤습니다. 군졸들이 뛰어가며 사람들을 끌어냈어요. 춘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춘월이 소리쳤어요. 죄를 다시 올리시오, 판관님. 제발. 원택은 춘월을 보지 않았습니다. 굴 안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커다란 긁는 소리였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크르르르르르. 빨리 가거라. 원택이 소리쳤습니다. 포구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정호와 군졸들만 남았습니다. 교의. 원택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굴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호가 물었어요. 저것이 나오게 하되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원택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피가 되고 우리도 죽는다. 원택은 포구로 돌아갔습니다. 그 밤 관아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포구의 폐대장간을 열어라. 원택이 말했습니다. 숨겨둔 쇠붙이,
부러진 농기구 모두 걷어오거라. 아전들이 밤새 포구를 누볐습니다. 쇠못을 찾아냈어요. 쇠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곡괭이도 쇠갈고리도 끌어냈죠. 이튿날 새벽 원택은 교위 정호와 함께 다시 풍혈굴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쇠가마소, 쇠사, 쇠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 쇠못들을 늘어놓거라. 원택이 말했습니다. 군졸들이 굴 앞바위에 쇠못을 길게 늘어놓았어요. 쇠조각도 함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것들을 내리친다. 원택이 지시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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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쇠가마솥이 쇠못을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절벽을 울렸어요. 파파파파파. 굴 안에서 바람이 격해졌습니다. 휴, 휴. 계속하거라. 원택이 외쳤습니다. 탁탁탁탁탁. 파파파파파. 제단 자리에 있던 집단을 치웠어요. 그 대신 젖은 해조를 섞어 굴 입구에 두껍게 덮었습니다. 바람길을 좁혀야 했거든요. 창 끝에 낚시줄을 묶어라. 원택이 지시했습니다. 저것이 나올 때 묶어두어야 한다. 군졸들이 창에 낚시줄을 감았어요. 돌에 고정시켰습니다. 탁탁탁탁, 절벽이 울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바위가 흔들렸습니다. 모래가 칼날처럼 튀어나왔죠. 군졸들의 볼에 상처가 났습니다. 손등도 베었어요. 물러서지 말아라. 원택이 소리쳤습니다. 탁탁탁탁탁. 굴 안의 바람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휴, 휴.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명옥은 조용히 원택을 바라봤습니다. 저거 한 번에 못 끝내면 바람이 피가 된다. 명옥이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린 모두 죽는다. 탁탁탁탁탁탁탁탁. 절벽이 비명을 지르듯 울렸습니다. 굴 입구에서 물리적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큰 그림자가 바람을 타고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모양을 알 수 없었어요. 절벽 모래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해조를 감싸고 있었죠. 창을 겨누어라. 원택이 외쳤습니다. 창들이 앞을 향했어요. 군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죠. 괴물이 바람을 틀었습니다. 창끝이 휘었어요. 군졸 한 명이 창을 놨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잡아두어라. 정호가 소리쳤어요. 낚시줄이 당겨졌습니다. 괴물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괴물이 바람을 더욱 세게 뿜었습니다. 해조가 날렸습니다. 모래가 칼날처럼 날렸죠. 군졸들이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마솥을 내리쳐라. 원택이 외쳤어요. 탁, 탁. 가장 큰 쇠가마솥이 굴 입구의 바위를 내렸습니다. 괴물이 비틀렸어요.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창대를 낮춰라. 원택이 외쳤습니다. 창들이 낮아졌어요. 괴물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심장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결절 같은 부분이 있었죠. 창들이 박혔습니다. 여러 자루가 함께였어요. 괴물이 비명처럼 울음을 냈습니다. 휴.
낚시줄이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줄이 끊어질 듯 했어요. 칼을 들어라. 원택이 자신의 칼을 들었습니다. 장대의 틈으로 칼을 밀어 넣었어요. 장대를 따라 내려가며 결절부를 갈랐습니다. 검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젖은 모래덩이가 터져 나왔어요. 썩은 냄새가 폐를 찌렸습니다. 괴물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냈습니다. 모래와 해조가 흩어졌습니다. 형체가 무너졌죠. 원택은 남은 덩이를 바닷물에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돌담으로 막았습니다. 불씨를 던졌습니다. 검은 피가 타올랐습니다. 해조가 재가 되었어요. 풍혈굴 앞에 바람이 멎었습니다. 처음으로 절벽 주변에 침묵이 내렸죠. 하늘이 검어졌습니다. 갑자기였어요. 동쪽 하늘이 먹을 풀어놓은 듯 검어졌습니다. 모래 위에 고인 핏빛 무릉덩이에서 작은 덩어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덩어리들이 바람을 타고 날렸습니다. 사람들의 목덜미를 베듯 스쳤죠. 아, 아. 군졸 한 명이 쓰러졌어요. 목에서 피가 났습니다. 도망쳐라. 장정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절벽 아래 길로 뛰어 내려갔어요. 폭우로 향했습니다. 교위. 원택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도 칼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덩어리들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칼이 덩어리를 내렸습니다. 뭔가 튀었어요. 작은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덩어리들이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정호가 숨을 헐떡였어요. 너무 많다. 명옥이 원택에게 다가왔습니다. 판관님, 이제 폭우로 가시오. 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바닷물에 비친 그림자도 밟지 마시오. 명옥이 말했어요. 이제 끝입니다. 명옥이 절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로 명옥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원택은 말에 올랐습니다. 정호도 따랐죠. 가거라. 원택이 외쳤습니다. 말이 폭우로 향해 달렸어요. 절벽 길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피 섞인 바람이 따라붙었습니다. 길목에서 정호가 쓰러진 군졸들을 보며 손짓했어요. 수습하지 말고 어서 가시오.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원택은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말을 몰아달렸어요. 폭우가 보였습니다. 붉은 안개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들 사이로 바람이 칼처럼 휘돌았어요.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비명이 났습니다. 폭우로 들어가거라. 원택이 정호에게 외쳤습니다. 정호가 먼저 들어갔어요. 원택의 말이 폭우 입구에 닿으려던 순간 원택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절벽 쪽이 자꾸만 보고 싶었어요. 명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만 원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바닷물 위에 자신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핏빛 바람이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말이 주저앉았죠. 원택이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움직임이 멎었어요. 이튿날 아침 바람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절벽길에서 쓰러진 원택을 찾아 관하로 옮겼어요. 의원이 침을 놨습니다. 약을 지었죠. 하지만 원택의 몸에 남은 상처보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심했어요. 경련이 났습니다. 몸이 꺾였습니다. 판관님, 정호가 원택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원택은 눈을 떴어요.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춘월은 원택이 물었습니다. 잡혔습니다. 향리들도 함께요. 정호가 대답했어요. 상급 관하로 이송될 것입니다. 원택이 끄덕했습니다. 정의는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원택의 눈이 다시 감겼어요. 이튿날도 사흔날도 원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았죠. 사흔날 저녁 원택이 숨을 거뒀습니다. 정호가 원택의 얼굴을 덮었어요. 판관님,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풍혈굴에서는 더 이상 바람이 울음을 내지 않았어요. 춘월과 향리들은 처녀를 끌고 다닌 죄, 공물을 사사로이 취한 죄로 관하에서 신문받았습니다. 포구에서는 해마다 치르던 풍혈제가 끊겼어요. 처녀를 바다에 보내는 풍속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택이 금기를 깨뜨린 대가로 목숨을 잃었음을 인정했어요. 관아의 장부에 이름들을 썼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정리했죠. 포구 어른들은 대장간을 다시 열었어요.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굴 앞에서는 함부로 쇠를 두드리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원택의 유해는 예를 갖춰 고향으로 보내졌어요. 풍혈굴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포구에서는 바람이 거세지는 날이면 아이들이 절벽길에 가지 않도록 단속했어요. 굴 대신 마을 앞 당산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남해현 사람들은 원택의 이름을 포구의 수호로 기록했어요. 풍혈굴 앞의 비석을 바람을 막는 경계로 삼았습니다. 포구의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 다른 것이 되었죠. 저 절벽을 보거든 기와를 깔고 쇠를 둔 판관을 생각하거라.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으셨다.